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 D&D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연료 발전소인 양목 에코파크의 EPC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승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좀 보이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K D&D, 이 회사는 이제 SK 그룹 계열사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임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됐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까지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보다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좀 더 중요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략 한 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세가 조금 꾸준하게 나왔었거든요. 11월 중순부터 해서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정이 있긴 했지만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그 전에 이제 9월달 정도 본다면 9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시세가 상승해서 9월 말 정도에 조정받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상승 과정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차익 실현의 개념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을 제외하고 난다라고 하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가치가 바뀐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당연히 수급이 나갔고 차익 실현을 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 지금 부동산 개발업, 그다음에 친환경 사업 잘 하고 있고 그 친환경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는 연료전지 발전소 공급 계약이라는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수급적인 측면은 좀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해볼 부분은 이겁니다. 내년 3월이죠. 2024년 3월에 사업 부분을 좀 분사를 할 거거든요. 분할을 할 건데 분할하는 방향이 이제 SK D&D는 부동산 부분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회사 개념 분할되는 회사 개념으로서 그 친환경을 하는 에코그린이라는 회사가 또 분할해서 상장이 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런 분할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주가에도 또 영향을 좀 끼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D&D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조정 폭이 6%라는 것이 크다면 크겠지만은 상승 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내년 3월까지 인적 분할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D&D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년 3월까지 모멘텀이 있다고 짚어주셨지만 일단은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해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조정이라는 것이 상승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지. 지금 들고 계신 분도 무조건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31,4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좀 정배열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아래쪽부터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그 위쪽으로 5일선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차트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하락할 경우에 GT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이 조정이 현재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27,500원 정도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27,500원이라는 가격은 이 종목의 60일선에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손절도 라인이 좀 확실해집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4,500원 제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24,500원은 1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를 하는 이제 자리로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라고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1,500원 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 부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500원이라는 가격에서 라인을 그어보게 되면요. 12월 초에 있었던 상승 초입 구간, 그리고 9월 말에 있었던 그 고점 구간이 이 가격대에 얼추 걸치게 됩니다.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 앞선 매물들이 좀 존재를 하는 상황이라서 목표가 3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SK D&D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에 해당하는 27,500원에 해보시고요. 일단 손절량은 121선에 도달하는 2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단기 급등한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분기 7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등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우선 액토즈 소프트, 게임 회사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NC소프트가 프로젝트 TL을 발표를 하고 나서 당일도 그랬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전반적으로 평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게임 회사가 그 유저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제품, 돈을 버는 제품이라는 것이 게임 회사는 게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이 얼마나 재밌고 그 게임에서 얼마나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요 게임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이제 미르의 전설 2, 3 이런 독점 계약 체결을 했다든지 미르 4, 미르 M 이런 미르 IP를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계약을 맺어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회사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위메이드에서 미르4, 미르M이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위메이드 자회사와 미르2, 미르 이전설 2, 3를 이제 라이선스 계약 맺었다는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왜 같이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더 올라가고 이제 액토즈 소프트는 조정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메이드 개별적인 내용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위메이드가 이번에 위믹스 코인이 이제 코인 거래소에 재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부각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액토즈 소프트는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액토즈 소프트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이게 가격이 조정받는,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미래의 전설 IP를 통해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에, 추가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하기 위한 모멘텀은 결국에 미르게이 전설 IP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액토즈 소프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의 상승 요인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르게이 전설 IP와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인지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르의 전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IP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좀 계단식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반대로 올라갈 때도 그 계단이죠. 그러니까 횡보했던 구간이 이제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원활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현재가가
9,75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10월 11월 중순에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한순간에는 방향성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는 8,800원인데요. 이 8,800원은 6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하는 라인입니다. 아무래도 그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신규 진입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7,600원입니다. 7,600원이라는 가격은 120일 이동평균선 도착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하단으로 지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지지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121선을 기준으로 이제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9,900원입니다.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해서 8,800원에 매수를 해서 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행보하는 구간대의 가격인 10,000원 정도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10,000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앞자리가 하나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가격대가 되면 10,000원이 되면은 매물이 좀 더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살짝 낮은 9,900원으로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에 해당하는 8,8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에 도달하는 7,6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횡보하는 구간 정도인 9,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이죠. 11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 물량이 매도세가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표현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제 광고 기관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규모가 1조 6천억 원 정도 됐고요. 이것이 이제 규모로 치면은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0.59%, 약 10%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 거래가 중단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장 그러면은 거래가 중단됐다는 것은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되게 맞겠죠.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그 기간 동안 올해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는 이게 입찰이 광급공사 입찰이 자격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매출액이 줄어들 만한 계약 기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래 중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는 나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보았을 때 앞으로 원전 관련주, 원전 업종이 더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 충분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영국과 관련해서도 영국도 그랬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대통령이 원전 프로젝트 건설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었고요. 지난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원전 포함한 CF 연합을 결성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국내 원전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상승을 위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는 굉장히 아쉬운 공시인 것은 맞지만 원전 업종 그중에서도 대장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한다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소폭 이지만 빠지는 만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이 이제 15,47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 60일 이동 평균선 근처로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또 이런 되돌리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 신규로 진입한다면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60일 이동 평균선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14,0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11월 중순에 있었던 최근의 가격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이제 좀 매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은 주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2022년 10월 14일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 12,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근을 지지선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6,000원인데요. 14,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상승을 했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폭이 121 이동 평균선까지 된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121 이동 평균선 위치한 자리가 16,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호가인 16,000원을 목표가로 정했습니다.